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포 17입니다. 거미집이론의 계산 문제와 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풀어볼 거예요. 거미집이론 모형 판단 문제는 수탄, 수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수의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형, 더 작으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기울기로 주면 반대로 뒤집어만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이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 겁니다. 1번. 다음 조건에 제시된 조건 하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거미집이론에 의한 AB 부동산의 모형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럼 A 부동산을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지금 1.1이라고 줬죠? 우린 수탄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1.1.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9네요. 뭐가 더 커요? 1.1이 더 크죠? 수탄, 수네요. 수렴형이고. 그럼 B 부동산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0.9, 공급의 가격 탄력성 1.3이래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이 더 작잖아요. 그럼 반대 발산형이겠죠. 끝이죠, 여러분? 답은 1번입니다. 자, 10초 컷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네, 자, 이제 2번입니다. 거미집이론에서 수렴한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을 골라보래요. 그럼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되죠? 수탄, 수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클 때였어요. 부등호 방향 기억하시면 되죠. 간단한 문제예요. 그럼 기울기의 절대값은 기울기는 탄력성과 반비례였죠. 역수니까 역수. 고로 뒤집어주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작은 거네요. 그럼 크고 작은 것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수탄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A, B, C 부동산 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 이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A시장, B시장과 C시장을 줬는데 곡선의 기울기로 줬네요. 그럼 뭘 씌우라고요, 여러분? 절대값을 씌워주시라고 그랬죠? 다 씌웠어요. 다 씌웠네요. 그럼 A시장의 경우에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0.8로 0.6보다 크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수요의 탄력성이 더 작은 거죠. 수요의 탄력성이 더 작으면 얘는 발산형이네요, 여러분. 수요가 더 탄력적인 게 수렴형이니까. 그럼 B시장은 0.3, 0.3 똑같아요? 돌고 돌고 돌죠. 순환형이죠. C시장은 0.6으로 1.2보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네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으니까 수요 탄력성이 더 큰 거죠. 수탄, 수. 얘가 수렴형이 됩니다. 그래서 발산형, 순환형, 수렴형의 형태인 건 답은 5번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문제에는 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수요와 공급 함수가 각각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 QD는 100-P, EQS는 -10 플러스 P. 그래서 아까처럼 수요의 탄력성이 얼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준 게 아니라 얘는 아예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준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한번 해보래요. 이때 B상품 시장에서는 QD는 500-2P, 3QS는 -20 플러스 6P이며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하락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딱 받아들고 뭘 해줘야 되냐면 탄력성의 비교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도 문제를 냈잖아요. 얘부터 먼저 푸는 거죠. A 부동산 상품 가격이 5% 상승하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A 부동산의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랬더니 B 부동산 수요도 4% 감소했다면 같이 감소한 거잖아요. 같이 사용. 얘는 보완제겠죠. 그래서 대체제인 거를 지우면 3, 4, 5번이 지워주겠죠. 실은. 그래 놓고 문제를 풀어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졌을 때 탄력성을 바로 뽑아내는 방법을 연습할 겁니다. 연습을. 지금 보완제로 판단된 순간 대체제를 지워버린 거죠. A 부동산 시장에 수요함수는 QD는 100-P였어요. 공급함수는 EQS는 -10 플러스 P가 됩니다. 중요한 건 총알을 막 쐈어요. 총을 쐈어요. 그럼 총알이 튕겨나갑니다. 탄약이 나가고 거중만 남아요. 걔가 뭐죠? 탄피죠. 얘가. 따라해보세요. 탄피.
그리하여 P 앞의 계수가 탄력성이에요. 얘를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때 주의하실 건 반드시 QD와 QS 앞에 계수는 1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QD나 QS 앞에 어떤 계수가 있으면 그 숫자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앞이 1이 되니까. 그럼 이제 A 부동산 시장에서의 내용을 따져보면 QD 앞을 확인해 보세요. 이게 1인가요? 그럼 우리는 P 앞의 계수를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그게 탄피 탄력성이니까. 그럼 지금 1이 생략되어 있는 건가요? 고로 수요의 탄력성은 1이죠. 그럼 공급의 탄력성은 QS 앞을 봤더니 계수가 2예요. 그럼 얘를 1로 만들기 위해선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양변을. 그래서 1을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1이 나온 겁니다. 되세요? 그럼 수요의 탄력성은 1, 공급의 탄력성은 2분의 1, 0.5면 1이 더 크잖아요. 수탄, 수조. 얘는 수렴형이 되겠네요. 비부동산 시장 볼까요? QD는 500-2P래요. 그 다음 3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랍니다. 그럼 얘를 보고 야 니는 저죠. 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탄피라며 탄피. 그럼 P 앞의 계수 2, 절대값이어서 2. 그 다음 얘는 얼마? 6. 그러니까 6이 더 크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요함수 부분에서는 QD 앞의 계수가 1이니까 P 앞의 탄력성 맞아요? 2죠. 2. 그냥 2예요. 탄력성 2. 그런데 공급함수 앞에는 QS 앞에 계수가 3이 붙어 있잖아요. 얘를 1로 만들려면 3으로 나눠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3으로 6을 나누면 2죠, 여러분. 2P가 되는 거죠, 2. 그러니까 2가 탄력성이잖아요, 공급의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 2, 공급의 탄력성 2니까 똑같으니까 순환형이 되겠죠. 그리하여 답은 수렴형의 순환형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탄피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렇게 탄력성을 2로 구했는데 비부동산 시장에 수요함수의 탄력성이 2인데 기울기를 물어보면 얘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바로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시간을 드릴 거예요. 1번 문제. EQD는 100-P, 4QS는 20 플러스 P래요. 이때 모형이 수렴형인지 순환형인지 발산형인지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뭐만 할 수 있으면 된다? 탄피. 되셨나요? 얘 2로 나누죠? 2분의 1. 얘 4로 나누죠? 4분의 1. 그럼 0.5, 0.25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죠? 수탄, 수렴형이겠네요. 푸실 수 있을까요? 그 다음 2번 문제. 3QD 80-P.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3QD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1. 그럼 6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2P니까 6으로 나눠주면 3분의 1.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같으니까. 탄력성이 3분의 1, 3분의 1 똑같으니까 얘는 순환형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거의 10초 컷으로 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푸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탄피를 기억해 보세요. 그럼 마법처럼 거미집 이론의 모형이 답이 떠올릴 겁니다. 우리의 매일은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